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로 돌아온 문정원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2로 새롭게 강의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나도 내 종목의 차트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초 지식이 없어서 좀 막막합니다 하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알찬 강의 준비했습니다. 캔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캔들의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근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강좌부터는 캔들의 완전 정복, 그 캔들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00년의 숨결, 캔들 이해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복습 정말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걸 배웠는지 리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고 파란색도 있고요. 위아래로 꼬리 같은 게 있는 이런 캔들 모양 차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익숙한데 아직도 구분을 좀 못하겠고 볼 줄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 지난 강의 다시 보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빠르게 한번 지나갈게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캔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양봉이라는 캔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음봉이라는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양봉과 음봉 캔들이 있죠. 자, 이쪽이 이 부분이 바로 캔들의 몸통이라고 했고요. 이 위에 아래로 위아래로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캔들의 꼬리라고 했어요.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몸통이 되겠고요. 위아래에 있는 이 선들을 우리는 캔들의 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에 있는 꼬리는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있는 요 빨간색, 요게 바로 몸통인데요. 자, 그런데 빨간 캔들이 있고 파란 캔들이 있어요. 양봉과 음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점을 잡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시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시가가 만약에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장 초반에. 그런데 등락을 계속 반복하다. 여기가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가 20,000원으로 만약에 마감을 했다. 그러면 금액이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양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음봉 캔들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음봉 캔들 시가의 기준점은 바로 여기예요. 만약에 시가가 10,000원에 형성됐다고 했을 때 쭉 그 주가가 빠져서 5,00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빠져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음봉이다 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 종가와 시가가 이 몸통을 이루고 있고요. 또 이 꼬리 부분 한번 볼게요. 꼬리 부분은 이 보면 장중 고가, 장중 저가라는 말이 있었죠. 이 저가와 고가는 말 그대로 장중에 이 최고점을 터치한 부분, 최저점을 터치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캔들의 꼬리는 고가와 저가로 형성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캔들들이 있겠고 이런 캔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각각의 캔들들은 바로 몸통에 해당하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이런 꼬리들에 해당하는 저가와 고가로 형성돼 있다. 여러분 기억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아직 조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캔들의 종류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형성 과정은 이제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캔들을 볼 건데 캔들 종류는요, 쉽게 말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만 완벽하게 정복을 하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캔들의 기초 완전 정복 4대 천왕 패턴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패턴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우산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산형 캔들에는요 망치형 캔들이 있고요. 또 교수형 캔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망치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해머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하고요. 이 교수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수님, 그때 그 교수가 아니고 행인맨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해서 교수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편의상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색깔로는 구분 짓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캔들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고점에서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 저점에서 형성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캔들을 망치형이라고 하겠고요. 또 상승 추세 고점에 떴을 때는 교수형의 캔들이 떴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제가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산형의 캔들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망치형의 캔들이다 하고 상승 반전을 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산형의 모양이 떴죠. 이때를 우리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요. 이 별 모양이 또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별 1개짜리도 볼 거고 2개짜리 볼 거고 지금처럼 3개짜리를 볼 건데요. 이게 바로 신뢰도 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개, 2개, 3개 중에 3개짜리가 가장 큰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산형은 신뢰도 3개짜리이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캔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이름도 좀 다양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까지 다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모양이 있는가, 어떤 캔들인가 그것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패턴 중에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앞쪽에서 보셨던 우산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네, 2가지가 있는데요. 역전된 망치형 그리고 유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색깔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편의상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표시를 했고요. 이게 이래 위에서 주가가 끌려 내려와진 모양이 바로 이제 역전된 망치형이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요 꼬리 부분이 특히나 윗꼬리 부분은 이 부분이 고점이라고 했어요. 고가 또는 고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됐다가 쭉 끌려 내려왔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은 망치형은 급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전된 망치형은요, 이렇게 이름 자체처럼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성형도 마찬가지 모양이죠. 그런데 유성은 어떤 거죠? 우리가 또 슈팅 스타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유성 자체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내려오는 별을 말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요 유성형 캔들이 딱 떴다 했을 때는 이제 하락 반전할 그런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역할들 요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단지 이제 역전된 망치형은 이런 모양이고 유성형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자, 이 캔들은 신뢰도 2개짜리 캔들이다. 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3번째 패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두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바로 상승삽바형이고요. 하락삽바형이 있습니다. 자, 상승삽바형은 보시면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에요. 하락삽바형도 장대 음봉입니다. 쉽게 보셔서 뭐 상승삽바형, 하락삽바형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대 양봉을 생각했을 때 뭔가 쭉쭉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반대로 이 장대 음봉은요, 쭉쭉쭉 빠질 그런 가능성이 저희 이제 느낌적으로 딱 와요. 그렇게 되면 이 상승삽바, 하락삽바형은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 해서 추세 지속형에 속하는 캔들이다라고 또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산형과 이 역전된 망치형, 우산형 뒤집어 놓은 이 두 캔들들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캔들이 뜨면 하락을 하고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캔들이 뜨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세 전환을 꾀하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요 삽바형은요, 추세를 계속해서 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처럼 지속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패턴을 한번 볼게요. 바로 십자형입니다. 지난 시간 좀 막판에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십자형 혹은 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십자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시가와 종가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패턴을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다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또 다시 저점 한번 찍고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였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이 바로 이 캔들로 나타났던 겁니다. 지난 시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족형을 한번 볼게요. 장족형은요,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말 그대로 롱레그, 긴 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비석형입니다. 비석형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끄면 아주 강력한 추세 반전을 뜻하고요. 고점에서 떴을 때는 추세 지속하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캔들, 한 가지 이 십자형 캔들로만 놓고서는 해석이 조금 불가하다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잠자리형을 볼게요. 잠자리형은 현재 시초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가 뚝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장대 음봉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음봉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종가 때는 시가 위치로 다시 올라가서 시가와 종가가 같아져서 이런 잠자리형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자형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점상 혹은 악재가 꼈을 때 점합, 그렇게 표현하면 바로 일자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 대표적인 4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너무 깊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깊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으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모양, 이게 바로 망치와 교수형인데 이게 바로 우산형이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었죠. 그리고 유성형과 역망치형은 또 반대되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산형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런 패턴의 캔들이 뜨면 상승으로 바뀌고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또 이 캔들들이 뜨면은 뭐 하락 추세로 바뀌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추세 전환을 꾀하던 그런 성향이었고요. 삽바형은요, 이렇게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의 습성대로 추세를 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해서 삿바형은 추세 지속형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차트를 볼 때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 중이다 하면 그게 추세 지속이 되게끔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 그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새로운 종목을 볼 때 특히나 저점에서 아직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그 저점, 저 구간에서 머물고 있던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반전을 꾀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게 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추세 전환 쪽에 있는 망치형과 교수형, 유성형, 역망치형 이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봤던 아모레퍼시픽 400% 넘는 그런 상승률 있었잖아요.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꾀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 별 2개짜리, 3개짜리를 봤어요. 그래서 신뢰도 3개짜리인 망치형과 교수형을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그 캔들 4대 천왕 패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우산형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신뢰도 3개짜리, 별 3개짜리. 그래서 망치형과 교수형 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놓은 역전된 망치형, 유성형 이런 캔들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 패턴들은 추세 전환형에 속하는 캔들이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패턴인 삿바형은요. 추세 지속형에 속하고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상승 삿바형, 하락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하락 삿바형의 유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4가지 유형의 십자형, 도지라고 하는 이 캔들도 봤는데요. 자, 이 십자형 캔들의 특징은 시가와 종가가 같아졌다. 그래서 끝났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개짜리 캔들을 여러분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캔들은요, 복잡할 수도 있지만요,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패턴은 100여 가지가 넘어요, 캔들이. 사실 그런데 오늘 배운 4가지 모양으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주린이들을 위한 기초교육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